나는 감정 없는 사이코라 그런 거 이런 거 봐도 미동도 안 하고 오히려 웃음이 나오더랄까? 폴드 7 미친 갓팅작인데 영원히 쓸 거고.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원래 폴더블은 어떠한 기능으로 이목을 끌까요? 슬슬 루머가 흘러나오면서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는 제품, 이제 공개까지 한 달가량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 갤럭시 Z 폴드 8 와이드 루머를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폴드 8 루머에서 관심도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보다 기존처럼 똑같은 라인업으로 폴드 8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파생형 모델 와이드 버전이 추가되어서 두 가지 라인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첫 번째 폴더블 또한 와이드 형태로 나올 것이라서 직접적인 경쟁 모델로 보여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와이드 루머가 있지 진짜로 실제로 출시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원 UI 9 소프트웨어에서도 내부에서 이미지나 애니메이션이 이미 유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사실상 나오는 것은 확정이다. 여기서도 재밌는 게 있습니다. 2026년에 폴더블의 키워드는 와이드일까요? 왜냐면 얼마 전 화웨이도 새로운 폴더블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퓨라 X 맥스라는 모델을 출시했는데 이것도 와이드 형태예요. 그렇다 보니 폴더블에 새로운 붐이 올까? 아니면 사용자의 경험이 별로라서 다시 원래 폴더블 스타일로 갈까? 아무튼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모델명은 어떻게 나올까? 처음만 해도 이게 정확한 이름이 없다 보니까 뭐 와일드 폴드니 폴드 와일드니 이름을 부르기에도 어렵기도 하고 이게 막 트라이폴드처럼 완전 파생형처럼 나올까 싶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 했어요. 출시도 거의 한 달 정도 남았다 보니까 이미 국내 안전 인증도 받았습니다. 요 인증 자료를 보면 두 가지 모델로 삼성전자에서 받았거든요. 첫 번째는 SMF971N이라는 모델, 두 번째는 SM976N이라는 모델, 이렇게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간단히 모델명을 보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SM은 삼성 모바일의 약자이고 뒤에 오는 S는 S 시리즈의 플래그십을 의미하고 F는 이제 다들 예상했다시피 폴더블을 의미하죠. 다음으로 오는 첫 번째 숫자, 여기서 9은 플래그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플립 같은 경우에는 이게 9이 아니라 7이에요. 두 번째 숫자는 세대 정도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드 6의 모델명, 폴드 7의 모델명, 여기까지 보면 두 번째 숫자 새로운 폴드 8은 976으로 유추해볼 수 있고 그럼 남은 SMF97이라는 모델은 와이드 버전으로 유추해볼 수 있죠. 여기서도 기존에 이제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자리가 6이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지막 자리가 1인 걸 보면 한 단계 더 낮은 모델이지 않을까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나온 루머에서는 갤럭시 Z 폴드 8이 와이드 버전이 되고 갤럭시 Z 폴드 8 울트라가 기존 버전이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와이드 버전에서 비율이 가장 궁금해요. 이것도 보면 되게 재밌죠. 스마트폰도 초반에 비율이 계속해서 바뀌다가 이제는 거의 대부분 이 최적의 비율을 찾아서인지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거의 기본적인 틀은 이제 거의 맞춰져 갔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폴더블 시장은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비율이 계속해서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아직까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루머에서 나온 메인 디스플레이는 7.6인치로 기존 폴드 7, 새롭게 나올 폴드 8보다 0.4인치 작습니다. 대신 비율이 가로로 더 길어진 4:3 비율을 가진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궁금해서 3D 프린터로 미리 뽑아봤습니다. 얘가 가칭 와이드 형태의 버전 갤럭시 Z 폴드 8과 거의 유사한 이제 비율이라고 볼 수 있고요. 폴드 7이랑 비교했을 때는 가로 길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손으로 잡았을 때 느낌도 얘는 그냥 한 손에 그냥 쏙 들어오는 이제 세로로 긴 형태의 느낌이라면 와이드 버전은 일반 빠양 스마트폰보다 가로가 조금 더 큰 느낌? 세로가 많이 짧죠? 뭔가 이 느낌이 옛날에 옵티머스 뷰를 쓰는 듯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초창기 갤럭시 노트 1세대 버전 그 느낌이 좀 나기도 합니다. 세로가 짧지만 가로로 넓어서 오히려 이제 요거를 더 편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폴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가로폭이 너무 짧다 보니까 쓰기가 불편하다라는 피드백이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폴드 7은 1세대에 비해서 엄청 많이 넓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가로폭이 일반 빠양 스마트폰보다는 작습니다. 그에 비해 와이드 폴드는 오히려 가로가 더 길고요. 여기서도 이제 키보드 한번 꺼내 볼게요. 자, 키보드를 열었을 때 한 요 정도 이제 비율이 되고요. 와이드 폴드에 맞춰서 제가 키보드도 프린터에 왔거든요. 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좀 더 깁니다. 그리고 네, 얘를 이렇게 이제 돼서 카톡으로 보면 타자치기에는 폴드 7보다 훨씬 좋겠는데요? 느낌이. 그리고 이제 내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폴드 7은 아까 말했다시피 가로가 세로보다는 조금 더 작지만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비율로 폴드 7까지 오면서 좀 맞춰졌죠. 그에 비해서 폴드 8의 비율을 보면 짜자잔, 확실히 가로로 훨씬 더 길어요. 자, 요거를 이제 폴드 7에 한번 겹쳐서 볼게요.
이렇게 겹쳐서 보면 세로는 커버에서 봤다시피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고요. 가로는 와이드 폴드가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인치수의 차이도 있습니다. 폴드 7은 8인치, 와이드 폴드는 7.6인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얘로 영상을 봤을 때의 비율이 어떨까? 요거를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것도 하나 뽑아왔거든요. 자, 이제 슈퍼마리오 예고편을 폴드 7에서 자, 이렇게 폴드 7은 한번 돌렸을 때 화면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돌렸을 때 이제 렛터박스가 위아래 이렇게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영상을 이렇게 하면 여기다 한 마리 찾았는데? 참고로 얘는 영화 비율이라서 21대 9비율입니다. 그게 원래도 렛터박스가 좀 큰 영상이에요. 지금 비율로 봤을 때는 화면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렛터박스는 확실히 더 작지만 영상의 크기는 폴드 7이랑 거의 똑같은데요? 다음은 일반 영상이 16대 9비율의 영상입니다. 삼성 광고이고 네, 요 일반 16대 9비율 영상으로 봤을 땐 자, 와이드 폴드에 올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얘도 렛터박스가 많이 줄어들긴 하거든요. 근데 영상 볼 때의 화면 크기는 얘도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요? 오히려 얘는 프린터 한 거라서 조금의 오차는 있을 거예요. 그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제품 크기는 폴드 7보다 진짜 조금 더 커요. 안에 베젤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땐 거의 영상을 보는 비율은 폴드 7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루머에서 또 아쉬운 점이 뭐냐면 예전에 폴드 같은 경우에도 UDC라고 해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BOE와 소송전 때문에 폴드 7에서는 요게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드 7을 쓰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라면 이 펀치홀 크기도 더 커졌고 이 중앙이다 보니까 영상을 볼 때의 몰입감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인지 요렇게 이제 중국 스마트폰들은 이제 오른쪽 구석에 펀치홀을 넣으면서 요것도 이제 영상의 몰입감이나 화면을 쓸 때의 몰입감을 더 더했는데 와일드 폴드 에서는 이렇게 기존과 마찬가지로 중앙에 펀치홀이 들어갈 예정이다. 디자인도 많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추정되는 렌더링 이미지나 커버 강화 유리 등 유출을 보면 어느 정도 와이드 폴드의 모습을 알 수 있죠. 두께 같은 경우에는 루머로는 펼쳤을 때는 4.9mm, 접었을 때는 9.8mm로 기존에 있었던 폴드 7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두께예요. 폴드 7이랑 비교했을 때도 조금 더 두껍고 펼쳤을 때 두께 차이도 꽤 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의 폴드 7과 비교하면 조금 더 두꺼운 정도랄까요? 앞서 말했다시피 기존 폴드는 울트라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걔는 좀 더 얇은 걸 포지션으로 가고 와이드는 한 단계 더 낮다 보니까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하지 않았을까. 일부러 했다라기보다 제품 사이즈도 좀 작기 때문에 여러가지 하드웨어를 넣으려면 좀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대신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카메라가 아닌 듀얼 카메라 구성으로 된다는 것. 어찌 보면 이 듀얼 카메라 구성이 좋은 게 뭐냐면 폴드 7도 가능하긴 하지만 얘를 이제 맥세이프로 쓰면 간당간당하게 카메라 섬에 이제 좀 닿거든요. 하지만 와일드 폴드는 카메라 하나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와일드 폴드는 맥세이프를 쓰기에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아쉬운 점이라면 스피커 위치가 기존 폴드는 펼쳤을 때 기준으로 왼쪽 위아래에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얘는 영상으로 볼 때 아니면 게임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돌려서 많이 하는 편인데 이때는 또 좌우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스트레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와일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얘를 펼쳐놓고 돌리는 경우보다 영상을 볼 때나 게임할 때 이 비율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스트레오 감에서는 좀 아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나마 여기서 좀 좋은 루머라면 무게에 관한 루머. 야, 무게가 200g대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스펙적인 부분도 유출되었습니다. 프로세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 4 갤럭시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모델명에서도 기존 폴드가 울트라가 되고 그냥 폴드가 와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약간 포지션을 보면 퀄컴은 이제 몇몇 국가에서만 넣어주고 아마 국내에서는 엑시노스를 넣어서 단가를 좀 낮추면서 출고가를 낮추거나 최소한 동결시키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요즘 반도체 값이 미친듯이 올라서 가격 고민이 많을 거거든요. 배터리는 4800mAh로 기존 폴드보다는 더 많이 증가할 예정이라 하고요. 유선 충전 속도도 좋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SMF9710이라는 모델로 중국 3C라는 45W 충전으로 이미 인증을 받았거든요. 카메라는 아까 말했다시피 듀얼 카메라 구성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망원 카메라가 없고 초광각, 광각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는 것이죠. 사실상 거의 엣지랑 비슷한 구성이에요. 화소 같은 경우에는 각각 5천만 화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폴드 7에서는 광각이 2억 화소였는데 5천만 화소로 내려오는 거죠. 이 듀얼 카메라 구성은 또 이해가 되기도 해요. 또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S26 울트라처럼 빠양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폴더블을 쓰시는 분들은 이 화면 크기에서 오는 만족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구입하는 거라서 나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 또 좋은 루머라면 이번에 주름이 상당히 많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새롭게 출시된 폴더블 두 종에 모두 다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 주름이 미친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 첫인상을 살펴봤던 오포의 파인드 N6도 주름이 없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와, 이 주름이 없는 게 진짜 실제로 사용해보면 미쳤습니다. 기존의 폴더블도 계속해서 주름이 개선되어 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주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보인다? 진짜 태블릿을 쓰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그런 루머가 있었습니다. 이번 폴드 A 시리즈에서는 주름 개선이 없을 예정이다. 근데 이전에도 말했듯이 오포 파인드 N6도 삼성 디스플레이를 사용했고 애플 첫 폴더블도 삼성 디스플레이를 쓰면서 얘네들도 다 주름이 없는 게 이번 2026년의 키포인트인데 삼성 폴더블은 이게 안 들어간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죠. 폴더블 하면 삼성이 이거를 주도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다른 폴더블에 비해서 1년 뒤처진다?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 여기까지가 와일드 폴드에 관한 루머였고요. 기존 폴드 8 울트라가 될 모델의 유출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기를 봤을 때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기는 한데 기존보다 아주 살짝 더 두꺼워진다라는 루머가 있었고 생김새는 전작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프로세서도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 4 갤럭시가 들어갈 예정이고 그나마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라면 배터리가 4400mAh에서 5000mAh로 더 크게 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중국 3C 인증으로도 얘도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유선 충전도 45W로 업그레이드가 된다. S펜은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는데 삼성이 무게를 더하면서 S펜을 집어넣는다?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무게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기존보다 5g 더 감소해서 210g으로 출시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역대급이에요. 폴드 7에서 무게를 더 줄일 요소가 있었나? 배터리도 더 증가하는데? 그리고 새롭게 나올 플립 8도 한번 루머를 살펴봤어요. 근데 얘는 전작이랑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생김새도 전작이랑 흡사했고 내부랑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도 플립 7이랑 동일했고 배터리도 전작과 동일하고 충전 속도도 전작과 동일하거든요. 근데 45W를 지원한다는 썰이 있긴 한데 사실 이 정도라면 거의 지금 인증이 나오긴 했어야 돼요. 카메라도 플립 6랑 플립 7이랑 동일한데 플립 8도 동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무게를 전작 대비 8g 줄여서 180g대로 다이어트를 한다는 이야기가 그나마 긍정적이더라고요. 나머지는 사실상 거의 동일하고 루머대로라면 플립 7이랑 플립 8이랑 큰 차이는 없다. 그럼 이러한 새로운 모델은 언제 출시될까?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26년 7월 22일에 삼성에서 공식 언팩을 개최하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루머로 봤을 때 저는 폴드 8 울트라보다 와일드한 폴드, 그러니까 폴드 8이 더 기대가 되고 있어요. 과연 이 와일드한 버전을 실제로 사용해 봤을 때의 사용자 경험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게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 주름은 진짜 이거는 만약에 개선이 없다? 그러면 엄청 많이 욕을 먹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폴드 7이 폴드 8 울트라로 이렇게 이제 대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울트라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가격이 더 오를까요? 아니면 가격을 최소 동결을 할까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이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도 되게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일반 빠른 스마트폰은 진짜 이제는 많이 고도화가 되어서 큰 차이가 없지만 이 폴더블은 진짜 거의 매년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올해는 삼성의 와이드형 폴더가 나오고 애플에서도 첫 번째 폴더블도 와이드 형태로 나오고 이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다?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 기대가 돼요. 촬영 끝나자마자 요거 목업 봤거든요. 목업 산 거. 거의 우리 뽑은 거랑 비슷한데? 조금 세로로 조금 더 크고 나름 이걸 써봐야 알겠지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접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펼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